자,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최휘 아나운서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청취자 이벤트 어제 좀 제시를 해드렸던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최휘 이행시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모르시고 떠나셔서. 맞아요. 근데 제가 다 봤거든요. 아, 보셨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4306님. 네. 최휘 아나운서 희한한 방법으로 이름 알리네요. 재치 100점 드립니다. 예, 이런 의견들 있었고 또 우리 최휘 아나운서 팬이신 것 같은 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최근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아나운서 1위는 휘 아나운서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너무 기분 좋은데요. 7479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따로 기억하겠습니다. 따로 좀 챙겨드려야 돼요. 제가 사비를 들여서 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항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도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역번호 015 걸려오는 전화는 꼭 받아주시고요. 저희 YTN 라디오 평일 오후 1시 이슈앤피플 애청한다고 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 인증샷 샵 0945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청취 인증 사진 혹은 셀카 등등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는데 오늘 또 다른 법안들이 직회부됐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법 그리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법 이 두 가지 법안을 단독으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예.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는데요. 재적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어떤 법안이냐면 먼저 민주유공자법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 부상자, 행방 불명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하고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 두 법안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로 정무위 전체 회의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였습니다. 국회법에선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상임위원회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해야 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반발했겠죠.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 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2대 국회에서도 진영이 어느 정도 이번이랑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또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우려, 걱정이 듭니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죠. 어제 오후에 영수회담 실무회동 취소됐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이 3시간가량을 앞두고 당일 취소된 건데요.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는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회동이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한 수석이 수석급 교체 예정을 이유로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왔다고 밝혔어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 직접 임명 발표했고 이어 정무수석 인선 발표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한 수석이 천 실장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회동을 연기하자고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실의 일방적 취소라며 유감을 표했고 또 미숙한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고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어제까진 그렇게 밝혔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어제 무산됐던 이 영수회담 실무협의 오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만나서 회담 날짜와 의제 등에 관한 첫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이 아마 이 영수회담 실무회동이 아닐까 싶은데 그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이 발표된 건데요. 열흘 넘게 인적 쇄신안을 놓고 고심해온 윤석열 대통령,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5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어제 브리핑 시간에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에 정진석 의원이 낙점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예. 이날 오후엔 윤 대통령이 또 직접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방송 생중계를 통해 직접 발표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소통과 친화력이 좋다고 추천을 받아 발탁했다고 발탁 배경도 밝혔고요. 정진석 신임 실장,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때부터 현역 의원들을 모아 힘을 실어준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인 반면 홍 전 의원은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고 합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홍철호 전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죠. 국내 치킨 창업한 기업인 출신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경기 김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어제 인사도 인사지만 시선을 모았던 게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 질문에 답을 한 건데 홍 수석 임명을 발표한 뒤에도 기자 질문을 역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기자회견 혹은 도어 스태핑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범야권 대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즉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대표가 범야권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의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제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조국 대표가 제3당 대표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이 지금 많이 보이고요. 네.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 어제 조국 대표가 자신의 SNS에 총선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할 10가지 사항이라며 글을 올렸는데 윤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주문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상병 특검법 수용과 거부권 행사 법안 재수용 등을 요구했어요.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예. 이 밖에 윤 대통령 음주 자제,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인 극우 유튜브 시청 중단,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씨 인맥 정리도 요구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정치권 소식 살펴봤고요. 연금개혁 공론화위가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어떤 안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까? 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토론회를 4차례 열고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 진행했는데요. 어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장 강화냐, 재정 안정이냐.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소득 보장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인 소득 보장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면 보험료율을 더 내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함께 올리자라는 안인데요. 네. 단어가 조금 딱딱해서 그렇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연금 개혁안이 크게 2가지 안이 있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둘 다 높여 더 내고 더 받자라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은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유지해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아닙니다. 1안은 소득보장 강화론, 소득보장안이라고 하고 2안은 재정 안정화론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들여다보면 조사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492명 가운데 56%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2.5%인 소득 대체율은 50%로 높이는 소득 보장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거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자는
재정 안정안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42.6%였습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자. 현재 상태로라면 보험기금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55년이거든요. 소득보장안으로 갈 시 이 고갈 시점이 2061년으로 6년 연장되고 재정안정안으로 갈 시 2062년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관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시민대표단 10명 중 8명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60세로 봤을 때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가 65세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수급받기까지 5년의 갭이 있죠. 예.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풀이됩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안 입법화에 나서는데요. 다만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거든요. 이 임기 안에 결론을 못 내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하는데 여야가 지금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 나옵니다. 예, 뭐 연금 쪽은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가 좀 진행이 되는지 한번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요계로 가보는데, 가요계 요즘 뭐 시끌시끌하다고 해요.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 뭐 저는 방탄소년단으로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네. 국내 대표 기획사 하이브가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사나 레이블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온 건데요. 예.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들이 회사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등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정황을 부착하고 감사권을 발동한 겁니다. 하이브는 어제 오전 어도어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하고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 경영진을 상대로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날 자료들을 토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를 기획해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미니진 대표가 하이브와 함께 설립한 소속사로 어도어는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산하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나머지 20% 지분은 민 대표 측이 갖고 있습니다. 예.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하이브의 감사 시작에 대해서 자신을 해고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표절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해임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선 부당한 경영권 탈취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뭐 내부 갈등이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브의 주가는 전날 대비 7.81%나 하락했고 예. 하이브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7,497억 원이 증발했는데요. 예. 앞으로 어떨지 증권가 전망 보면 내부 분쟁이 하이브 실적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뉴진스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올해 실적에 대한 영향은 10% 이내라고 내다봤어요. 뉴진스 활동이 중단된다고 해도 한 개 앨범 발매 차질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올해 실적에 대한 영향은 10% 미만일 것이다. 실적 차질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대부분 반영됐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뭐 지금도 한 2.5%에서 3%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주분들 마음이 참 좀 그렇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고요? 네, 일본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초당파 모임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를 실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신사에 직접 참배하진 않았는데 이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항의한 상태고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이냐면 일본의 내전과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추모하는 시설인데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뭐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손을 많이 내밀고 있는데 좀 일본도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스포츠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보죠. 23세 축구대표팀 한일전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고요? 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황선홍호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꺾고 파리올림픽 남자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1대0으로 일본을 꺾고 승리를 한 거고요. 예. 이제 인도네시아와 맞붙습니다. 신태용 감독. 네, 그렇습니다. 오는 26일 금요일 오전 2시 30분에 인도네시아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으니까요. 역시 시청하시면서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